안녕하세요. 눈먼카고입니다. 2023년 5월 마지막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HMM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HMM 주가가 특별히 올라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9,500원, 19,000원 이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HMM 주가를 다루지 않고 한 주 더 기다리면 19,000원에서 19,500원 될 줄 알았는데 이거 17,000원대로 떨어져 버렸네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HMM 주가가 특별히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지난 2021년 5월 말인가 그때 한 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때 올라갈 때 17,000원대를 훅 지나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 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이 17,620원 지난 금요일 마감할 때 금액이 2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5년치 주가를 보면 2020년 중반까지 계속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폭등을 하죠. 갑자기 폭등했다가 서서히 빠져가지고 다시 17,620원으로 왔습니다. HMM하고 비슷한 크기의 선사 양밍을 한번 볼까요? 대만 선사 양밍. 양밍도 거의 비슷하죠. 양밍도 2021년까지는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2021년 7월 9일 날 정점을 찍었네요. 엄청 올라갔다가 HMM하고 비슷하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을 보고 양밍을 보면 2021년 중반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독일 선수 하팍로이드 한번 볼까요? 하팍로이드는 조금 달라요. 하팍로이드는 정점이 2022년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HMM하고 양밍보다 1년 늦게 정점이었고 그것도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다가 또 하팍로이드는 올해 또 한번 잠깐 반등을 했다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시기에 폭등했던 해운 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는데 해운이라는 이 업종이 그렇게 뭐랄까 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꾸준한 곳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조금 오르고 내려도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HMM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거의 회사가 망할 똥 말똥 하던 회사인데 코로나 시기에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망할 염려는 없는 회사가 됐죠. 그래서 옛날만큼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게 참 어렵네요. 상하이 운임지수 한번 볼까요? 상하이 운임지수가 5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1037.07을 찍고 4월 28일에 1000포인트를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1000포인트 이하로 쭉쭉쭉 빠지다가 지난 금요일 5월 26일에 983.46 물론 1000포인트 이하지만 11.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가 각 지역별 지금 지수는 없는데 가장 시장이 큰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반등했다는 것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더라도 HMM 주가가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6월에 미국 GRI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사들이 특별히 운임 올라갈 일은 없지만 공급을 조절해 가지고 운임을 좀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미국 GRI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못 받쳐주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중국발 화물들이 예상과 달리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또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쪽에 지금 가뭄 때문에 드라프트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화물을 덜 실게 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급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맞춰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선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화물을 많이 못 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파나마 커널 서차지를 징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팍로이드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커널 차지 컨테이너당 500불을 받겠다. 미국 동부로 가는 경우입니다. CMA CGM도 파나마 커널 차지를 받겠다고 했는데 CMA CGM은 카리브해,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나라로 갈 경우에만 그렇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하팍로이드는 미국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서 파나마 커널 차지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선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운임, 즉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데 공급이 좀 줄었다고 해서 하팍로이드가 이렇게 운임을 파나마 커널 서차지를 붙여서 운임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크게 뭐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사들도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SC가 500만 TU를 달성했습니다. 500만 TU가 얼마나 큰 선복이냐 하면 우리나라 HMM이 80만 TU입니다. 그러니까 HMM보다 6배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MSC가 지금 주문해 놓은 선박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박들이 나오면 내년에는 600만 TU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MSC가 또 선박을 팔 수도 있고 또 폐선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600만 TU까지 정말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600만 TU를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HMM보다 8756, 8864 7배 반 정도 큰 선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사가 되는 거죠. HMM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수요가 확보가 안 되는데 선사들이 계속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선봉량을 키우고 있죠. 그러므로 당분간 운임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HMM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내용을 보면 HMM 주가가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0원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HMM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민영화 이슈가 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민영화 된다고 해서 왜 올라갈까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운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CMA, CGM이나 머스크 이쪽을 보면 종합물류 회사로 나가면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 투 포트 해상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내륙 창고, 내륙 운송, 특히 그 항공업 진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나 인수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아시아나 인수하면 어떨까 싶네요.
하여간 뭐 민영화 이슈가 조금 HMM 주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것 같고, 아니면 종합물류회사로 변신을 하면 좀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